중 하나인 액가수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두 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브산업대학교 김세경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상우라고 합니다. 액가수소로 하면 액체로 수소 에너지를 만든 건데 수소란 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답변은 우리 강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났을 때 제일 먼저 생겨난 원소이기도 하고요.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그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수소라는 놈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물이 H2O니까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 물이니까 우리 지구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로서 있고 여러 가지 암모니아랄까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산 있잖아요. 황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소의 결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그 화합물에 수소가 숨어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를 쓰려면은 석유화학 공정 중에 부산물로 얻어지는 우리가 보통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소를 그렇게 보통 얻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아요. 그걸 필터링하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잘 해야 우리가 이제 쓰는데 수소연료든지 자동차 거기는 최소한 99.999%의 순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쓰려고 하면 굉장히 정화를 잘 해야 되죠. 이 수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쓰려고 하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 너무나 덥죠. 폭염경보가 내려졌어요. 폭염특보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CO2 문제라든가 여러 온실가스의 문제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한국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하고 한국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수소를 쓰지 않으면 이러한 글로벌 워밍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중동에서 화석연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채굴 기술이 계속 늘어나서 매장량은 그대로 있어요. 예전처럼 화석연료가 떨어져서 수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수소를 해야 되는데 수소를 안 쓰면 그리고 CO2를 배출하면 이제는 엄청난 과징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수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과징금이라는 게 사실은 탄소세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카본 텍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EU에서 23년부터 탄소세를 부여하겠다. 우리나라 이제 주로 수출하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수출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기가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탄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얼마나 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기를 100원을 썼다. 근데 그 중에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40원을 썼다. 그러면 그 40원 쓴 것만큼 전기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를 내야 되냐? 한 해에 6천억 원 정도를 EU에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30년이 되면은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연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 출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다가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수소에는 저장 및 운송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소라고 하는 건 가스밖에 없죠. 수소 풍선에다 넣으면 다 풍선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볍다라는 건 밀도가 낮다는 얘기니까 그런 상태로는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수소를 운송을 해야만 경제성이 있을 테니까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끔 보실 수도 있는데 수소를 200기압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고압가스 형태로 지금 운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얼마나 많은 수소가 이동을 할 거냐? 들으시면 정말 내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이에요. 수소를 나르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부르는 한 180기압에서 200기압 정도 트럭의 무게가 한 27톤 가까이 되거든요. 수소의 무게는 250kg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기 차체 무게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수소를 다루는 거죠. 연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수소 운송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더 나옵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가스 상태로 압축해서 서울로 가져오는 거, 경기도로 가져오는 거, 강원도로 가져가는 거는 정말 뭐 운송 비용이 생산 비용의 2배 이상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이걸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운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운송을 하게 되면 한 27톤, 25톤 정도의 트럭이 한 2.5톤 정도를 싣고 갈 수가 있어요. 아까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배 정도를 싣고 갈 수가 있겠죠. 운송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든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액화를 하는 비용이 들어갈지언정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수소 공급망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액화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액화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강원도가 제일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뭐 제 강원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일본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액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액상 물질이 이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에 질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암모니아 상태로 나르고 또 이게 그냥 액체 상태니까 특별하게 무슨 압축을 하거나 뭐 특별한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유조차 같은 데다 실어서 나르고 도착하면 거기서 수소만 분리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뭐 개념적으로는 장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분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냐? 돈이 들겠죠, 그것도. 그리고 또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니까 과연 암모니아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국민들은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게 액상이에요. 이제 암모니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모니아하고 액체 수소의 어떤 그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대로 보관이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액체 수소는 아무리 우리 잘 보관을 한다 치더라도 조금씩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의 온도는 보통 우리가 한 25도, 30도쯤 되죠. 대기상의 온도는. 액체 수소의 온도는 영하 253도니까 거의 한 280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열을 차단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증발해서 이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수소로 보관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오랫동안 보관하겠다면 암모니아를 들어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보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는 바로 수소로 쓸 수가 없어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이 자체도 굉장히 이 신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막 특허도 내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경쟁이 심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액체 수소는 보관하기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바로 수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기화만 시키면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압가스, 그래서 가끔 보실 수도 있는데 수소를 200기압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고압가스 형태로 지금 운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액체 수소라고 하는 수소 자체를 영하 253도로 만든 액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를 어떤 물질에다가 녹여가지고 쓰는 액상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린다면 금속에다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수한 곳에만 쓸 수가 있어요. 금속에다가 수소를 저장했다가 넣었다 빼고 한 게 아니라 그 넣었다 빼는 과정 중에 열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열을 집어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열광기가 추가로 붙어야 돼요. 장치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무겁고. 그래서 이거를 주로 쓰는 데는 잠수함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씁니다.